어디까지가 목록 통관이 되는 금액이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 금액인가가 굉장히 궁금하고 헷갈렸었거든요. 네네.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세요? 저는 이제는 알죠. 안녕하세요. 휘관세 사무소입니다. 관사님,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해외 직구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구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관사 일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해외에서 물건을 휴대폰으로 사왔는데 세금 안 내는 방법이 뭐냐. 또 하나는 미국의 어떤 사이트에서 TV를 사려고 그러는데 한국에 갖고 들어올 때 세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죠.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불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영상으로 다루기에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요. 민감한 부분이 맞아요. 있는 것 같고 네. 오늘 말씀드릴 직구에 관련된 것은 적법한 한도 내에서 우리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악한 해외 직구라는 말이 뭐죠? 단순하게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구매해오는 물품을 통관한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서치해서 이거를 구매해서 한국에 갖고 들어오는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했고 어려웠죠. 사실 서치하는 것도 힘들었고 하지만 요즘 인터넷이 워낙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그리고 2010년 이후로 이제 해외 직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는 이 해외 직구 물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손에 올 수 있고 이 전체 과정 중에서 어떻게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네. 해외 직구는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를 해서 한국 가지고 올 때 결국 꼭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렇죠. 수입 신고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네,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또 안 하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그렇죠. 수입 신고, 일반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 통관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받을 수 있죠. 해외 직구 물품도 결국은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통관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해외 직구 물품은 목록 통관이라는 절차가 있고 그다음 일반 수입 신고라는 일반 수입 신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일반 수입 신고는 뭐 저희 관세사들이 많이 하니까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목록 통관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목록 통관 같은 경우는 수입 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수입 신고가 없이 물건을 해외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운송업자가 통관 목록, 그러니까 물품에 대한 내역만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부가세를 면제받고 통관하는 특례 제도를 목록 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오는 화물에 대한 A부터 Z까지의 리스트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 신고를 허락해 준다라는 거네요. 정확하게는 수입 신고가 아니고 목록 통관이라고. 목록 수입 신고하고는 또 별개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목록 통관은 해외 직구 물품에만 해당이 되는 제도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목록 통관을 뭐 해외 직구 물품 모든 물품이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기준금액 150불 이하 150불 이하 그리고 미국발 화물 같은 경우는 200불 이하죠. 네. 그러니까 200불까지 150불까지에 대해서는 목록 통관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죠? 내가 써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자가 사용 소비를 위하여 150불 이하 미국발 화물은 200불 이하 물품의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 통관을 허락해준다. 맞아요. 라고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여러 가지 또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과연 150불 이하, 200불 이하면 다 목록 통관이 되느냐? 내가 쓸 거야. 그렇죠. 근데 나 혈압약을 외국에서 사고 싶어. 사이트에 좀 더 싸니까. 200불, 150불짜리를 주문을 해서 내가 받으면 목록 통관 되나요? 목록 통관 참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배제하는 품목들을 또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맞아요. 아무리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이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 그렇죠. 또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 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 신고를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라라고 이제 정해놓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생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거죠. 그게 이제 목록 통관 배제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의약품,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많이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데 이것 또한 목록 통관 배제죠. 맞아요. 그다음에 한약재 같은 거. 화장품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 그다음에 뭐 주류라든지 담배 이런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목록 통관 배제 대상 물품으로 정해놓고 목록 통관이 되지 않고 일반 수입 신고를 진행해야 된다. 맞아요. 이쪽에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좀 달아주시죠. 그런데 화장품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요건이 정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반 수입을 진행하려고 하면 네. 사실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수입 통관이 되는 게 대부분인데 네네. 그러면 개인이 금액이 작은 것들은 네. 목록 통관이 안 되면 사실 사올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은 네. 저도 많이 주문해서 네. 집에서 많이 잘 먹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불법을 저지른 건가? 일단 목록 통관이 배제된다 그래가지고 수입 자체가 안 되는 건 직구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목록 통관이 배제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입 신고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죠. 네. 일반 통관을 하면 되고 네. 다만 목록 통관 배제 물품 이외에 또 네. 어떤 제도가 있냐 그러면 자가 사용 소비 기준이라는 게 있죠. 음. 그래서 과연 내가 스스로 먹고 내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수량을 또 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6병. 6병까지만 자가 사용 소비의 기준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일반 수입을 하되 네. 요건 면제를 해준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요건을 면제를 해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의약품 법에 의해 가지고 테스트를 받고 이게 사람의 문제가 없는지 안정성에 대한 이제 요건을 득해야 되는데 맞아요. 요즘 코로나 같은 그렇죠. 신약 개발들 네. 해외에서는 오케이 됐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쉽게 못 들어온 이유가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또 그거를 심사하고 맞아요. 검사하고 네. 실험해서 음. 한국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따로 승인을- 수입 신고를 맞아요. 따로 받아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거를 면제해 준다는 거고 그 면제 기준이 자가 사용 기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네. 거죠.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그게 6병으로 이제 기준이 돼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쿠팡에 있는 로켓직구라든지 그다음에 비타민을 사고자 해서 네. 검색해서 비타민을 수량을 누르면 6개 이하의 주문이 안 체크가 주문이 안 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비타민을 3병을 사고자 라고 한다 그러면 목록 통과는 금액 기준과 별도로 안 되고 일반 수입식으로 진행해야 되고 7병을 사고자 한다 그러면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연히 얘기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건 아니고 7병 이상이 되면 제가 얘기했던 요건. 의약품법에 대한 요건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개인이 그런 요건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6병을 초과해서는 사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네. 최근에 제가 골프를 참 좋아하는데 네. 저희 골프 사이트에 올라온 글 중에 문의글이 하나 있었어요. 네. 미국 아마존에서 네네. 그 우드를 하나 사는데 네. 170불이었대요. 170불. 원래는 170불 가격에 운송비도 다 포함되는 금액이긴 했었는데 좀 특별하게 좀 물건을 좀 빨리 받고 싶다라고 해서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DHL 특송 서비스를 통해서 따로 좀 50불 정도 운송비가 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금액이 220불 정도 나왔는데 자기는 200불 이하니까 목록 통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세관을 신고하면서 간부가세를 내라라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어떤 게 맞느냐라고 이렇게 문의 질문이 한번 올라온 걸 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목록 통관이 되는 기준 금액에 대한 가격이 정확하게 어떤 금액인가, 어디까지가 목록 통관이 되는 금액이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 금액인가가 굉장히 궁금하고 헷갈렸었거든요.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세요? 네,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0불, 200불의 기준이 있는데 과연 어떤 금액까지를 합산해야지 200불, 150불 기준에 충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답변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물품 금액이 170불이라고 170불이었어요. 맞아요. 170불에 해외 배송료가 50불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220불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발 환불이지만 200불을 초과했으니까 목록 통관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목록 통관의 기준 금액을 이제 구하는 방법 자체가 물품의 거래 금액, 구매 금액 더하기 현지에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또는 세금 이 다 포함된 금액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금액만. 그게 따로 예를 들어 30불 정도가 붙고 물품 금액이 170불이라고 하면 200불이 이제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국제 운송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DHL을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는 그 비용, 요 비용은 합산하지 않는다. 제외되는 거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우드를 사고자 하는 그분께서는 총 170불 더하기 50불, 220불을 지불을 했지만 목록 통관 범위에 해당되는 기준 가격은 170불밖에 안 된다. 그래서 목록 통관이 되는 거고 관수청에서 세금을 내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는 잘못된 거 조금 같아요. 잘못된 게 있는 거죠. 맞아요. 바로 관청에 전화해서 나는 이 50불은 국제 운송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소명을 하고 정정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